2026 주식 월드컵.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오늘 경기 참 어렵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시작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죠. 네. 예, 그리고 코스닥도 바로 매도 방향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참 여러모로 장 초반부터 시장에 울상짓는 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정말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젠슨왕 CEO의 효과가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은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월드컵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뭐죠? 비상 전략 회의죠. 네. 16명의 선수들 저희가 항상 그 승부를 붙여봤는데요. 오늘은 승부 붙이지 않겠습니다. 11명의 선수들 포지션별로 쫙 포진시키고 각 섹터별로 대표 선수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또 나누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셔볼 텐데 그 전에요. 잠시만 오늘 8시 반에 증권 똥파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힌트를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ETF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상장지수 펀드죠. 여기서 종류가 좀 나뉩니다. 오늘같이 좀 네. 마이너스가 크게 나게 되면 인버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기죠. 거꾸로 지수를 추종하는 인버스가 있고 그리고 액티브 ETF도 있죠. 맞아요. 네. 액티브. 그러니까 시장의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가 종목들을 몇 가지 골라가지고 이렇게 추종하는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2배 또는 3배로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ETF의 종류를 꼭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 모시겠습니다. 네,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와 함께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오늘장에 선발된 11명의 선수들입니다. 와, 이렇게 처음으로 새로운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포진되어 있는 선수들, 일단 가장 먼저 중앙의 공격수로 코스닥이 전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 스트라이크에 삼성전기, LG전자까지 최근 장에 정말 두각을 드러냈던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오늘 그래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네이버 선수 너무 좋죠. 올라와 있고요. SK텔레콤과 함께 현대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미드필더 쪽의 활약상이 오늘 좀 돋보이는군요. 그리고 레프트백의 제약바이오 대표 선수 알테오젠, 그리고 라이트백의 삼성 SDI 2차전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센터백이죠. 주방에. 네, 있어야죠. 센터백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이고요. 골키퍼로 코스피,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차근히 이야기를 좀 풀어볼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얘기해볼 게 코스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코스피는 그간 오른 거라도 있지 코스닥은 정말 뭐 올랐다고 이렇게 빠지나 싶어요. 아니, 코스피보다요, 네. 낙폭이 오히려 오늘 더 큽니다. 그래서 아마 채팅창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봤는데, 코스닥에 대한 뭐랄까요, 한 맺힌 목소리, 정말 분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 처참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낙폭을 도저히 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1000포인트도 내줬고 오늘 장중에는 920포인트대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네. 참 코스닥 주주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바이오, 2차전지, 로봇주 그리고 소보장까지 힘을 도저히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먼저 해설위원분들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코멘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희원님, 오늘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 좀 상세히 들려주시죠. 네, 일단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 참 오른 것도 없는데 계속 예. 억울하게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금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조정, 이 어떤 수급을 사실은 순환매 차원에서 지금 제약발 섹터가 좀 받아가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제약발 섹터가 좀 견디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순환매 어떤 고리 속에서 어떤 시장에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잘 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다이렉트로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뺍니다. 네, 그런 어떤 순환매를 좀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좀 필두로 해서 사실은 좀 상승의 어떤 트라이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힘을 못 내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 초입이었던 작년 12월 제가 볼 때는 주가 레벨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올해는 그냥 원점 회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5에서 20% 사이 지금 거의 조정이 나올 정도로 급격하게 지금 어쨌든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극한의 어떤 쏠림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반도체 대형주들의 어떤 수급 쏠림 자체가 저는 뭐 이번 주 정도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코스닥에 대한 업사이드를 좀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너무나 이 코스닥 시장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견디기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보다는 아무래도 보유가 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보유를 하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현진 위원님은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코스닥 시장 최근 오늘의 이제 하락까지 포함을 네. 해본다면 3월의 전쟁 시점보다도 더 내려가 있는 지수 수준입니다. 충격적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 내려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정이 코스닥에 오히려 좀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앞서도 코스피가 하락할 때 이제 코스닥이 대신 순환매를 받을 수 있다, 순환매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주요 종목들이 정체해 있을 때 그 수급의 순환매를 받을 수 있지, 급락을 보였고, 그리고 코스닥까지도 하락을 했던 상황에서는 투심이 얼어붙기 때문에 이 수급이 예. 코스닥으로 옮겨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을 했지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그 코스피 대형주가 어느 정도 쉬어가는 정도의 느낌을 다시 보여줘야지 예. 이제 안심이 되고 이제 코스닥에 대한 투심도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종목들도 뭐 바이오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정도가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들 주요 종목들 그리고 뭐 삼성전기를 포함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야지만 코스닥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빠진다고 수급 순환매가 이어진다고 기대하기보다 예.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의 안정성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격수로 배치를 했지만 사실 좋아서 코스닥 얘기를 먼저 들은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봤습니다. 1월 2일에 네. 올해 코스닥 시작할 때가 930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종가가 945포인트. 그런데 현재 딱 그 사이죠. 938포인트를 지나고 있으니까요. 사실 코스닥은 올해 올랐던 걸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다음 선수 만나볼게요. 그동안 잘 나갔었던 예. 기판주까지 그렇습니다.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선수 볼까요? 예, 삼성전기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역시 삼성전기도 밀리는구나 싶었는데 낙폭을 줄이는 속도는 와 확실히 저력이 있다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현진 위원님 삼성전기 조금 전에 그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요. 삼성전기 선수의 지금 현재 시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삼성전기가 최근에 좀 이렇게 6월 들으면서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요 원인으로 찾아보자면 밸류 부담이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만 놓고 보자면 뭐 기판 쪽에서의 경쟁력도 있고 MLCC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MLCC의 성장성만 놓고 보고 그리고 MLCC의 이제 마켓쉐어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삼성전기의 주가 추이는 앞으로도 우상향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밸류를 100배 이상 이제 그 이번 선행 PER 기준으로 해서 100배 이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수준이라면 살짝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음표 좀 뜨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화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MLCC에 대한 성장성도 무라타와 같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같이 시장이
늘어나고 있고 MLCC의 수요도 또한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화가 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지 밸류에 대해서 합당한 그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그렇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조정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이 정도의 조정폭 그리고 밸류 부담을 놓고 보자면 MLCC의 성장성도 좋지만 반도체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하이닉스가 조금 더 싸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삼성전기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최근에 그 MLCC 그리고 기판주들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이제 쉬어가는 것도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기간도 조금은 길게 보시고 한 21선 이상,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정도의 기간 동안의 변동폭을 좀 확인한 이후에 저가 매수 시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삼성전기 의견 들어봤고요. 그러면 윤 의원님은 삼성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앞에서 좀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급하게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조정도 좀 급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 지금 몇 안 되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양봉 전환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 대단합니다. 네, 일단 그만큼 이제 삼성전기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쪽으로 어떻게 보면 편입이 된 부분들, 이와 관련돼서 뭐 이제 AI 서버에서 이제 고성능 반도체 핵심 공급 어떤 부품사로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MLCC라든지 뭐 FC, BJ 관련해서 글로벌 톱티어로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삼성전자, SK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최근에 강했던 삼성전기라든지 뭐 LG 이노텍 같은 쪽의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봤을 때 좀 주가가 견뎌줘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스피 자체도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주가를 좀 어느 정도 하단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면요. 삼성전기 뭐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갈 것이 보이긴 하는데 혹시나 삼성전기를 지금 시점에서 대체할 만한 후보 선수가 있나요? 없다면 그냥 삼성전기를 그대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기나 할까요? 사실 저는 예. 삼성전기에 대한 어떤 지금 대체로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심택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에 좋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반도체도 대형주라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있는 것처럼 뭐 MLCC라든지 기판 관련돼서도 지금 삼성전기, 뭐 LG노텍과 더불어서 이제 뭐 심택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다 같이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순서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삼성전기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버텨줘야 또 밑에 종목들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두 개의 종목 간에서 어떤 뭐 개인의 선호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삼성전기가 버텨줘야 한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삼성전기 선수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LG전자 선수 보겠습니다. 구광모 회장과 젠슨항 CEO의 회담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로봇과 AI 밸류체인 협력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오늘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여낸 것 같긴 한데요. LG전자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현준 위원님한테 먼저 들어볼게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5월에 상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목을 굉장히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전장 부문의 성장성이라던가 가전 부분의 안정성까지도 갖춰져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멘텀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주가의 약점으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바꿀 수 있는 모멘텀,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한 이제 분류로 되면서 이 부분이 좀 LG전자의 장기 성장 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LG전자가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최근 그 젠슨항 CEO의 방한을 앞두고 나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뭐 그 단기 급락 그리고 조정 폭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가 중요할
텐데 그 LG전자에서도 올해 그 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밝혔듯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한 부분도 내재화를 하는 부분, 그리고 로봇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그 구축, 그 기업의 수직 계열화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점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지컬 AI의 중요한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본다면 LG전자의 향후 성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그 매물 소화 그리고 가격 부담에 대한 이격을 좀 더 줄인다면 여기에서부터의 앞으로의 성장성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서 현재 시점의 단기적인 조정폭은 뭐 바로 급반등이 나오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예. 그래도 조금 시간을 두고 본다면 LG전자는 충분히 그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윤의원께서는 LG전자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일단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좀 급등한 부분이 없잖아 맞습니다. 있죠. 근데 또 시장의 속설 중에 하나가 이제 LG까지 오르면 뭐 시장의 고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올 정도로 사실 그만큼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 그렇습니다. 자체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로봇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쪽에서 LG 그룹의 어떤 이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와의 어떤 협력 관계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로봇 완제품보다는 부품에 대한 공급사로서의 어떤 LG전자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좀 숫자가 찍히는 성장 전략은 아무래도 현대 자동차 그룹보다는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이 엔비디아와의 어떤 협업을 보면서 예. 확실히 좀 이제 로봇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뭐 인프라라든지 여기에 따른 좀 제가 볼 때는 벤더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낙폭이 과했던 만큼 오히려 좀 기술적인 반등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대응됐다 안에서 봤을 때 좀 반등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젠슨 황과 함께 최근에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LG전자 오늘 장은 부진하지만 그래도 이 가능성, 희망은 계속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네, 젠스낭 CEO가 오늘 LG 트윈타워를 방문을 네. 했죠. 이어서 네이버 사옥까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시스트가 엄청난데요. 예. 그 효과는 오늘 네이버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네이버가 특히 LG전자는 내리는데요. 네이버는 오히려 장 초반에 그 급락을 딛고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탈 수 있는 건지 오늘 다른 종목들은 젠슨항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네이버만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께 들어볼게요. 왜 네이버만 오를까요? 일단 네이버가 사실은 지난주에 예.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에 이어서 젠슨항 CEO였던 방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막차를 탔던 종목이 네.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네이버는 뭐 2022년 이후에 거의 뭐 오른 게 없을 정도로 거의 맞아요. 횡보를 하던 그래서 한 3년에서 4년간 우리의 머릿속에 없었던 예.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젠슨항 CEO의 제가 볼 때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협력을 보면서 아, 지금 아시아의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 쪽 네트워크 허브를 좀 담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제가 볼 때 매출이 지금 작년에 한 12 정도 나왔던 부분들 하지만 2030년 정도까지 왔을 때 매출이 한 3배 이상 오를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터져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14% 이상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주봉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지금 세웠던 전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40% 이상의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길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의 상승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업사이드를 높게 전고점을 좀 트라이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오히려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 의원님, 네이버의 주가 흐름, 저는 개인적으로 네버 파악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네이버 또 당하는구나 싶었는데, 아니, 오늘은 또 이렇게 강하게 말아 올리거든요. 네이버 지금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 2020년, 21년 이때 올랐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뭐 코인 시장에 대해서 뭐 두나무와의 협력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주가가 한 번 올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검색 시장에서 오픈 AI 쪽으로의 그 검색 영역이 넓어지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던 검색 시장, 광고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이룰 수 있다는 그 기대가, 그러니까 그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예. 좀 선반영됐었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 트렌드가 바뀌고 모멘텀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현재 엔비디아의 방한 이후에 그 협력하고 있는 부분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엔비디아와 협업을 통해서 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쪽 아시아 시장에서의 데이터 센터 리스 사업까지 영역을 넓혀갈 계획을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좀 어느 정도 밝혔던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 된다면 현재 시가총액, 그러니까 뭐 매출이 한 10조대, 20조 그 사이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성사가 된다면 B2B 기업으로, B2C에서 이제 B2B 기업으로 해서 매출 규모도 한 40조에서 50조 정도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까지도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 그리고 AI 인프라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파트너 개념으로 모멘텀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가장 네이버가 강하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확실히 오늘만 이렇게 빛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예. SK텔레콤도 역시 젠슨왕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AI 팩토리를 가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SK텔레콤도 선방하고 있죠.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네.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러면 윤여민 위원님, SK텔레콤 이제 이 종목을 쭉 이대로 주목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예. SK 그룹주들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SK텔레콤보다 SK 네트워크를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약간 갸우뚱하시군요, 지금. 하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어떤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SK텔레콤이 나왔을 때 사실 좀 약간 좀 갸우뚱했는 건 사실인데 결국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AI 클라우드까지 하겠다라는 부분들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이번 방문의 목적이 확실하지 않나 생각을 네.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라든지 피지컬 AI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이번 방문에서는 AI 인프라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네. 좀 어떤 풀스택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여러 회사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텔레콤까지도 만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은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라든지 주파수와 관련된 경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의 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이렇게 또 AI와 또 이제 이렇게 모멘텀이 같이 붙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신주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이런 중요성이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방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되살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업사이드를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어떤 지금 반등 시도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 선수의 이 상승이 의미가 있다면 혹시 지금까지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선수들 지금 이제부터는 좀 달리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대표적인 종목이 네이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 나머지는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순환매는 미국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진짜 숫자가 나오는 그게 없죠. 네, 그런 종목들이 아직은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숫자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확보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팔란티어를 꿈꾸는 예. 소버린 AI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종목들까지는 아직은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제 플랫폼을 좀 사용할 수 있는 통신주 쪽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AI 소프트웨어 쪽에 네이버와 함께 좀 봐야 될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SK텔레콤이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어떤 반등세는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사실 뭐 채팅창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도 언급이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른 의견 또 들어보죠. 나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엔트로픽에 23년도에 예. 투자했던 그 1억 달러 그때 당시에는 뭐 크지는 않지만 네. 아니 그때 당시엔 컸지만 예.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이 엔트로피 부분을 기대치가 높으니까요. 네. 그 부분을 투자했다는 점이 앞으로 그 엔트로픽도 결국은 그 IPO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래세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그 스페이스X에 그러니까 투자했던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주가에도 탄력을 붙였던 부분을 본다면 물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기업도 크고 그리고 이제 엔트로픽에 투자했던 부분이 모멘텀이 크게 뭐 미래세 벤처만큼의 영향력을 주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한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통신 시장에서 그 사업자 영역을 크게 구축해서 가지고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현재 그 시장에서 크게 각광받지 못했던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약간은 깰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성장 동력으로서의 지분 가치가 좀 그러니까 좀 부각이 된다면 SK텔레콤도 뭐 더 이상 빠지기는 좀 사실 쉽지 않은 종목임에 불구하고 네. 이제 상승 탄력이 좀 없었다는 점을 조금 바꿔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 위원께도 마찬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사실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반응은 뭐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뭐 보안도 있고 예, 뭐 여러 맞습니다.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뭐 사실은 중소업체 중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에 괜찮을 만한 종목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도 그 데이터 지금 통신 그 카카오톡 관련한 서비스의 데이터는 부분은 있지만 네. 이 부분은 완전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뭐 커머스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부문을 좀 영역을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 정도가 가장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잘 보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카카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카카오는 네.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홀로 유독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종목도 챙겨볼게요. 네. 다음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젠스낭 CEO가 잇따라서 그룹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저번에 만났기 때문일까요? 네. 우레옥에서도 평양냉면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데 현대차는 반응이 없어요. 네,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간 또 단기 과열이어서 이제는 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나연진 위원님께 들어볼게요. 현대차는 왜 이런 건가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뭐 10월에 미팅을 했을 때는 예. 이제 앞으로 로봇 관련해서 이제 피지컬 AI의 주요 파트너로 그렇게 해서 기대됐던 부분이 이제 주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 측면에서도 볼 때 그 자동차로만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PER 10배가 안 되면서 밸류 또한 매력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예.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그 기대했었던 부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 추진 관련한 부분도 사실상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IPO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현대차에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빠르게 상장을 하면 좋겠지만 예. 현대차 입장에서는 천천히 해도 전혀 급할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살짝 빠졌다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서는 뭐 전기차도 그렇고 뭐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 모멘텀이 붙어야지만 뭐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살짝 김이 샜다라고 표현한다면 현대차는 뭐 충분히 꾸준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혹시 현대차를 이야기하는 김에 현대차의 대체 후보 선수 자동차 부품이나 아니면 로봇주 가운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따로 있을까요? 현대차를 대신해서 로봇
관련해서 본다면 LG전자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워낙 탄탄하게 기업 예. 실적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 메이저급의 로봇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에 반해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부품이나 수직 계열화는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분명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번 엔비디아와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든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나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차보다도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잘 잡았네요. 네. 그러면 이번엔 윤여민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현대차 특히 이제 작년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깐부 회동 이후에 1차 간부. 삼성전자와 이제 현대차의 주가의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예. 일단은 이 깐부 회동 이후에 한두 달 정도 쉬어가다가 이제 올 1월부터 반등세를 보여주는 좀 그쵸. 그러한 모습이 나왔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이 젠슨왕 CEO가 오기도 전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맞아요. 미리 네. 선반영을 했고 여기에 또 제가 볼 땐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조정에 의해서 좀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미 과거의 어떤 사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좀 주가 자체가 좀 미리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맞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뭐 휴머노이드 쪽에서 봤을 때 현대자동차 그룹을 대체할 만한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들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이용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현대차는 계속해서 조정 시에 모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자동차 부품주, 다른 부품주는 이제 안 되나요? 안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이 자동차를 이제는 자동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제조에서부터 생산, 어떻게 보면 출하, 양산 출하까지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거의 이제 이 현대 자동차 그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가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좀 더 집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코스닥에서 봤을 때 지금 로봇 관련돼서 지금 이제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코스닥에서 순환매가 아직은 돌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화시는 급등세를 보이더라고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소식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결국 현대자동차 예. 계열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결되는 종목들의 개별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장주들이 쉬어갈 때 지금 소부장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어떤 순환매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예. 자동차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가 어쨌든 주가에서 어느 정도 좀 버텨줘야 그런 순환매가 난다는 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현대오토에버린 현대모비스를 예.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선수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코스닥의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선수들 참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는데요. 알테오젠 레프트백으로 오늘 나와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뭐 밀릴 자리도 없는 것 같은데 또 그렇죠. 밀려요. 이제 특허 리스크도 해소가 됐는데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만 원 선까지 내줬어요. 그러니까요. 50만 원대였잖아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윤 의원님, 알테오젠 그리고 제약바이오 선수들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일단 시장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상이 아닌 것 같고 심해요. 일단은 다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주가 자체가 흘러내리는 건 아니다라는 점 예.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의 특허 리스크가 완화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러한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에 상당히 많은 좋은 모멘텀들이 사실 지난주부터 많이 나왔어요. 한미약품도 그렇고. 두 단위로 터지잖아요. 네. 네. 사실은 뭐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자 유장 매정으로 예. 투자를 받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가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전혀 상황이죠. 반영되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자체를 올리기 위해 코스닥 자체를 올리기 위해선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 필요하다. 네네. 그게 저는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아닐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알테오젠의 하락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급 쏠림 혹은 뭐 주가의 조정으로 같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오히려 시장의 반등 시에 가장 먼저 베타로서 가장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전히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5%대의 어떤 상승세가 아닌, 그래도 좀 밑에서 하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결국 미국과 이란의 제가 볼 때 전쟁의 종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트리거가 된다라고 하면 외부의 요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 위원님, 알테오젠 선수,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신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나요? 네.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바이오 섹터의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예. 올해는 좀 상당한 영향, 그러니까 좀 신뢰도의 하락, 그리고 신뢰도의 훼손이 좀 있었던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있을 네. 수 있고, 그리고 ABL 바이오도 그 기술 수출 규모에 비해서 들어오는 돈, 계약금 이런 부분이 좀 미미했던 부분,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마일스톤 관련해서 기대되는 수치하고 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의 차이,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기술 수출, 이번에 한미약품 관련해서도 기술 수출이 예. 있었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이제 임상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왔던 부분, 그리고 예. 한올바이오 파마도 기대했던 임상 이상으로 좀 결과가 예상이 그러니까 나온 부분까지 본다면 어느 정도의 호재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다만 예.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을 포함해서 그동안 그 바이오 종목에서 수급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으로 뭐 한올바이오파마, 보로노이, 올릭스 뭐 이런 종목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다 신저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의 어떤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서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바이오 대장주 쪽으로 알테오진을 포함한 종목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좀 망설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에 대한 의견 좀 들어봤고요.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선수 예. SK 하이닉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빠지는가 싶더니 결국 다 말아 올렸어요. SK 하이닉스. 자, 그러면 삼성전자랑 한 대 묶어서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 둘 다 10% 급락세 보이다가 네. 하이닉스는 낙폭을 많이 줄여냈는데 네. 삼성전자는 지금도 6.5% 가까이 밀려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와, 하이닉스 대단합니다. 200만 원 위로 기어이 올려놓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윤희원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 사실 오늘도 보면 결국 외국인은 계속 파는 것 같던데 낙폭을 빠르게 줄입니다. 이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엄청난 것 같은데요. 이 두 선수의 움직임 현재 어떻게 진단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뭐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어떤 지금 이제 그 상품의 출시 이후에 변동성이 너무 강해지는. 극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SK하이닉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가 이제 마이너스 거의 8에서 시작해서 이제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10%대 예. SK하이닉스. 근데 이제 지금 거의 고가가 이제 보합까지 왔다 다시 조금 늘리긴 했습니다만, 엄청납니다.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지금 이제 위아래로 변동성 10%대가 나오는. 이게 한 1년 전에도 10% 움직이면 굉장히 많이 움직인 건데 그렇죠. 네. 지금은 덩치가 다르잖아요. 거의 지금 이제 일상이 되어가는 느낌. 예. 거의 뭐 한 1,500조 정도 가까이 되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예. 그만큼 이제 수급에 대한 쏠림이 엄청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좀 상당히 변동성이 강한 상황인데, 예. 이러한 어떤 수급들 자체가 이번 주 옵션 만기일,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제가 수급 쏠림과 관련된 이런 좀 일련의 이벤트를 좀 거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진짜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양봉 전환을 하면서 지금 어쨌든 이 이평선에
어쨌든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 오늘 젠슨항 CEO의 얘기를 보면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풀스택으로서 지금 이제 흔히 말해서 엔비디아와 미래를 특히 메모리를 설계해가는 어떤 설계 파트너로서 확실히 좀 제가 볼 때는 락인이 된 예.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2분기 실적도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을 넘어가는 그리고 3분기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 예. 이제 4분기에 어떤 흑자 전환이 3분기로 빨라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뭐 TSMC가 이제 뭐 어쨌든 풀 북드아웃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대 수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삼성전자는 충분히 이제 뭐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한 어떤 선호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둘 중에 어느 걸 사더라도 충분히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 중에 더 나은 종목은 SK 하이닉스로 보시는 거죠? 아침에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 일단 예. 저는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예.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이게 둘 중에 어느 게 좋냐 약간 좀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맞습니다. 그냥 일단 뭐 둘 다 가져가시는 걸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나연준 위원님. 이렇게 젠슨항 CEO 발언으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메모리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일단 주가가 너무 고점에서 올라왔고요. 레버리지 ETF도 고점에서 출시되면서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그 반도체 투톱 종목에 대해서는 뭐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반도체 그리고 디램 그러니까 HBM을 포함해서는 그동안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라고 섹터라고 평가가 됐었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만드는 대로 장기 공급이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요가 오히려 그 공급을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이 한 몇 년 정도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그러니까 너무 급증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빠르게 올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주가에도 반영이 됐었지만 앞으로는 가격이 좀 더 정체가 된다고 해도 지금 투자해서 그 팹을 돌리고 이제 증설을 해나가는 과정까지 놓고 본다면 그 공급도 늘어나서 이제 양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장기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급격하게 커졌다는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 저가 매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일어나고 나면 또다시 그 급변동한 부분에 대한 매물 부담 또 한번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의 어느 정도 손바뀜이 좀 일어난 이후가 돼야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지금 정도 선에서는 뭐 단기 반등은 충분히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의 박스권 트레이딩 매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 투톱까지 의견을 들어봤고요. 마지막 선수가 되겠군요. 삼성 SDI 2차전지 대표주입니다. 2차전지 그래도 오늘 뭐 선방하는 선수들이 눈에 띄는데 네. SDI 꽤 많이 밀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윤 의원님, 삼성 SDI는 지금 어떻게 진단하시죠? 네,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대장주들의 어떤 1분기의 상승세에서 소외되지 않고 같이 올랐던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1분기부터 이제 5월까지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전기차 캐진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최근에는 이제 뭐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휴머노이드와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되는 상황. 여기에도 2차 전지 같은 경우 또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는 예. 또 AI에 좀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업사이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생겼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 삼성 SDI에 관련돼서 증권가들의 리포트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 하향 내지는 홀드 의견이 나오는
좀 증권사 리포트들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조정과 함께 좀 같이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좀 낙폭이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전고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 쪽으로서 제가 볼 때 셀 3사 같은 경우는 예. 확실히 좀 사업에 대한 어떤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나 위원님에게 삼성 SDI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그 삼성 SDI를 포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그 예. 배터리 양 투톱을 앞으로 전망을 본다면 전력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빠른 수요, 그 ESS 시장의 성장에 대한 수혜를 두 종목이 그 대표적으로 좀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2030년까지도 계속해서 모자른 상황이 되고 있어서 뭐 초고압 변압기를 포함해서 전선 관련한 섹터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교체를 하고 이제 그 변압기를 교체하는 그 수요 기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 예. ESS로 눈을 돌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대비해서도 올 1분기가 ESS 시장의 성장이 한 70% 이상 나왔다고 한다는 걸 보면 예. 앞으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한 부분보다도 ESS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시기가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선수들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골키퍼 코스피에 대한 의견 간단히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윤 의원님,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진단은요? 일단 지금 이번 주 좀 이벤트가 많죠. 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옵션 만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큰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 이번 주에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예. 다만 여전히 좀 업사이드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을 저는 충분히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연진 위원님 코스피 간단하게 진단 부탁드립니다. 섣부른 단기 급락에 대한 매수보다는 예. 변동성이 지금 커져 있는 상태라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트레이딩에 깊게 붙어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발짝 뒤에서 이제 변동성에 좀 줄어드는 구간까지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해설위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6 주식 월드컵 오늘 함께한 비상전략회의 이 시간은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